오늘 두 번째 시간 관포지교,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 이야기를 나눠보죠. 관포지교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신 사자성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 가까운 친구 사이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약간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이야기를 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먼 옛날 관중과 포수가 이야기 있기 훨씬 이전에 주나라 시대 이야기입니다. 원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포사, 불, 호, 소. 포사는 사람 이름입니다. 주나라 뒤에도 보겠지만 유왕의 부인이었습니다. 여인이었는데요. 아주 아름다웠대요. 그런데 불, 호, 이때 호자는 좋아한다 라는 뜻입니다. 소자는 웃다. 포사는 웃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유왕, 욕, 기, 소, 만방, 고, 불소. 유왕은 그 당시 주나라의 임금입니다. 유왕은 욕하고자 하였다. 기, 소, 그를 웃게 만들고자 만방의 말은 지금도 많이 쓰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으나 고, 불소. 이때 고자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참 웃지를 않았다. 그래서 아마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름다운 여인, 정말 미모가 있으나 묵뚝뚝한 이 여인을 웃게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썼으나 웃지를 않자. 유왕, 위, 봉수, 대, 고, 유, 구, 지즉, 거, 봉화. 유왕은 위, 봉수, 대, 고. 봉수는 우리가 이제 이 숫자는 잘 안 쓰는데요. 숫자는 부싯돌이라는 뜻인데 봉수는 봉화대를 그냥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고는 큰 북. 근데 구, 이때 구자는 적이라는 뜻입니다. 유, 구, 지, 즉 적이 지, 이르면 거, 봉화, 봉화를 올리게 되어 있었는데 유왕은 봉수, 봉화불을 울리고 대고 큰 북을 치게 했다. 뭔가 하다 어떻게까지 한 거냐? 봉화불까지 올려서 적군이 쳐들어온다라는 소동까지 벌인 거죠. 제후, 실, 지, 무구, 포사, 내, 대소. 제자가 잘못됐습니다. 오타입니다. 어휘가 돼야 됩니다. 제후들이 모두 이르렀는데 지, 무구, 와 보니 무구, 적군이 없었다. 포사, 내, 대소. 포사가 내자는 그리하여라는 뜻입니다. 포사가 그래서 대소, 크게 웃었다. 박장대소란 말을 지금도 쓰죠. 포사가 웃음을 그제서야 빵 터트린 겁니다. 유왕 열지. 유왕이 열지. 매우 기뻐하여 위, 수, 거, 봉화. 수는 여러 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번번이 거, 봉화. 봉화를 거 올렸다. 왜? 포사의 웃음을 보기 위해서. 기, 후, 불신. 그 후로 불신, 믿지를 않게 되었고 제후, 익, 역, 부지. 제후들은 익자는 더욱이라는 뜻입니다. 더, 부지, 이르지 않게 되었다. 요즘으로 따지면 양치기 소년 같은 이야기인 거죠. 사이렌을 울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라고 해서 다 모이는데 그 모습을 보고 포사가 방긋방긋 웃자 계속해서 사이렌을 울리고 더 이상 아무도 오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주 본기에 실려 있는 주 유왕과 포사의 고사입니다. 번역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사는 잘 웃지 않았다.
유왕은 포사의 웃음을 보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사용했지만 포사는 도무지 웃지 않았다. 유왕은 적이 온다며 봉화를 올리고 크게 부구를 울리게 했다. 제후들이 모두 이르렀으나 적은 없었다. 이 모습을 보고 포사가 크게 웃었다. 유왕은 기뻐하며 거듭 봉화를 피웠다. 결국 믿음을 주지 못해 제후들은 점점 더 오지 않았다. 요 번역문은 제가 풀이한 거고요. 혹시 주 본기의 전문을 읽고 싶으시다면 세상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셔가지고 QR코드를 스캔해 보시면 주 본기 번역문을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영수 선생이 번역한 게 있는데요. 그 번역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이 사건을 이야기하냐? 주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 옛날 주나라는 매우 훌륭한 국가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공자는 주나라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없죠. 주나라도 쇠락을 하는데 이 주나라의 쇠락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 이 포사와 유왕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임금 유왕이 포사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의 웃음을 보기 위해 봉화를 여러 차례 울렸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주나라가 중앙에 있었고요. 그리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이걸 번국이라고도 하고 제후국이라고도 하는데 각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나라는 이 땅을 다스리긴 하지만 각지의 나라들은 제후국이 다스리는 거죠. 그러나 명목상 모든 땅은 주나라의 땅이고 그리고 주나라의 적군이 침입했을 때는 달려와 도와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나라의 임금이 제후들을 거짓으로 불렀다는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이 포사의 웃음을 터뜨렸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로 결국 주나라는 적군이 침략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도우러 오지 않았겠죠. 이야기의 결말은 이야기를 딱 들어보시면서 아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적군의 침입에 주나라는 임금을 잃어버리고요. 수도를 동쪽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지금의 러양, 낙양 부근으로 수도를 옮겼고요. 주나라가 동쪽으로 수도를 옮긴 이 때를 동주, 이 유왕 사건 이전에 서쪽에 수도가 있었던 때를 서주라고 합니다. 서주 시기에 그 수도는 어디에 가깝냐면 지금 중국의 시안, 옛날 말로 하면 장안 부근입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수도를 옮긴 거죠. 역사를 공부하시면 그래서 요즘에 서주시대, 동주시대라는 표현을 요즘은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주나라, 서주시대, 동주시대. 그래서 중국 역사 공부하면 이런 공부해 보십니다. 은나라 다음엔 주나라. 근데 주나라가 서주와 동주시대로 나뉘고 동주시대는 곧 어떤 시대냐면 춘추 전국시대라고 이렇게 배우죠. 그러면 왜 춘추시대가 이렇게 되느냐? 이 사건으로 주나라가 크게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금이 임금답게 신뢰를 받지 못하니 나라가 어지러지는 거죠. 이 사건 이후 주나라 왕실의 힘은 약해지고 제후들의 힘이 강해집니다. 이전까지는 주나라 왕실이 중심에 있고 제후들이 서로 조화를 잘 이루고 있었던 시기였다면 이 동주 시기, 주나라 왕실이 명목상 힘을 잃어버린 이후에는 제후들이 서로 세력을 다투는 거죠. 그리고 몇백 년간 제후들이 서로 다투는 시기가 이어집니다. 이 시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춘추전국이라고 하고
지금도 특별한 강자 없이 여럿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춘추전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많이 들어보십니다. 뉴스 같은 데도 많이 씁니다. 특히 경제지 같은 데서. 아마도 저도 그런 걸 보는데 뭐 애플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그런 뭐 이제 결제 시장에 춘추전국 시대에 온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신문 제목이 나오겠죠. 그래서 서로가 치열하게 다투는 시대. 그 시기가 주나라의 몰락과 함께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러나 투닥투닥 다투다 보면 이 시기 가운데 그래도 힘이 있는 자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여러 제후들 가운데 제나라의 제후가 일찌감치 실력을 뽐냅니다. 그가 바로 춘추전국 시대의 첫 번째 패자인 제환공입니다. 패자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남을 압도하는 인물을 뜻하죠. 지금도 많이 씁니다. 제환공은 다른 제후들의 힘을 압도해서 이들을 한자리에 모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춘추 시대에 5명의 패자가 등장합니다. 이를 춘추 5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춘추 5패의 명단을 두고 논란이 있어요. 5명을 어떻게 꼽느냐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1번과 2번은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패자가 누구냐? 제환공입니다. 즉 제환공이 패자의 시대를 열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제환공은 어떻게 패자가 될 수 있었을까? 제나라가 어떻게 그런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오늘의 주인공 관중을 재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관중은 아주 빼어난 실력으로 제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고요. 이 관중 때문에 제환공이 패자가 되어 다른 제후들보다 으뜸이 가는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관중은 한때 이 제환공을 암살하려 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 관중은 제환공을 따르지 않고 다른 인물을 제나라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거든요. 왜 그렇게 된 건지는 원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중 이오자 영상 있냐? 관중이라는 사람은 이오인데, 그래서 관중은 원래는 자고요. 이오가 이름입니다. 관이오라는 사람이 그의 자를 관중이라고 만든 거죠. 관중 이오라고 그래서 표기하기도 합니다. 관중은 이름은 이오인데 영상 사람이었다. 소시 상여 포수가 유. 소시, 우리말에도 이게 아직도 남아있죠. 소시적에, 예전에 어렸을 적에 상, 항상, 여 포수가, 포수가와 함께 유, 놀러 다녔다. 이렇게 단짝 친구였다는 거죠. 손잡고 막 다니는. 근데 포숙 지기현, 포수가는 지, 알았다. 기, 이때 기자는 관중을 가리킵니다. 관중이 현.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한자를 음과 훈으로 외우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글자를 풀이할 때 그렇습니다. 이 현자를 한자 배우신 분들은 어질현이라고 풀이하는데 저는 두 가지 점을 잘못됐다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어질다는 표현은 지금 어디서도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질현 그러면 잘못하면 오해를 합니다. 어지럽다는 건지. 아니죠. 두 번째, 실제로 어질 인자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를 혼동하게 됩니다. 이때 현자는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인자는 보통은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즉, 현은요, 실력이 좋은 사람을 현이라고 합니다. 물론 고대 사회에서 성품과 이 능력이 같이 간다고 하지만 이는
실력이 없어도 성품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현자는 빼어난 능력. 자, 그 관중이 빼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 관중은 현이라고 하면 맞지만 관중을 인이라고 하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관중, 빈곤, 상기, 포숙. 관중은 빈곤에서. 빈곤이란 말을 지금도 쓰죠. 가난하고 어려워서. 그래서 참 이런 표현을 볼 때마다는 반갑기도 하죠. 아니, 세상에 사기가 쓰여진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좋기 2000년은 넘었는데 지금도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중은 빈곤하여 항상 기자는 속였다는 겁니다. 포숙을 속였다. 어떻게 속였는지는 자세한 내용이 여기 남아있지 않지만 뭔가 자기가 가난하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걸 저는 막 상상합니다. 포수랑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관중은 그냥 모른 척하고 일찍 나가는 거죠. 네, 뭐 이런 거 하지만 포숙은 종선우지. 종자는 끝까지란 뜻입니다. 포숙은 끝까지, 잘, 우자는 원래 만나다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대해주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관중을 잘 대해주었고 불이위언, 말하지 않았다. 얼마나 그렇죠. 그럼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친구가 이 가난한 친구인데 야, 너는 왜 이렇게 밥값도 안 내냐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수가가. 이 인품이 느껴지죠. 시간이 흘러 포숙사 제공자 소백. 포수가는 이때 사자는 섬기다는 뜻입니다. 제나라 공자 소백을 섬겼고 관중 공자 규. 관중은 공자 규를 섬겼다. 여기서 공자 소백이 훗날 제환공이 되는 인물입니다. 번역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관중의 이름은 관이오, 영상 출신이었다. 젊은 시절 관중은 늘 포수가와 함께 다녔는데 포수가는 관중의 재능을 잘 알았다. 관중은 가난해서 늘 포수가를 속였다. 그러나 포수가는 늘 그에게 잘 대해주고 따져 묻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포수가는 공자 소백을 섬겼고 관중은 공자 규를 섬겼다. 이 관중과 포수가는 이처럼 친하고 아주 소중한 관계였지만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공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공자란 제나라 제후의 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제나라 임금이 죽자 이 공자 규와 공자 소백이 임금 자리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캠프를 다르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대권 후보 아래 들어간 거죠. 이때 관중은 공자 규를 제나라 임금으로 만들기 위해 공자 소백을 암살하려 합니다. 몰래 기회를 틈타 활을 쏘아 공자 소백을 마치죠. 관중은 공자 소백이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못 판단했던 겁니다. 활에 맞았지만 그 옛날 이야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활을 맞았으나 뭐 옷 속에 뭐가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공자 소백은 상처 입지 않았습니다. 공자 규가 방심하는 그 틈에 공자 소백이 제나라 임금의 자리에 오르고 그가 바로 제환공이죠. 결국 공자 규는 이웃 나라로 도망가 죽었고 그를 따르는 이들도 따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관중은 따라 죽지 않고 잡혀서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은 관중을 두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놈이라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관중이 감옥에서 놀림거리가 되어 있을 때 포수가가 제환공에게 관중을 재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적 친구라지만 암살을 시도했던 자를 재상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
이건 쉽게 들어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통 큰 제왕공은 포수가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를 제나라의 재상으로 삼습니다. 물론 이때 포수가가 했던 말도 인상적입니다. 늘 이제 고전 같은 데 보면 나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임금께서 제나라를 다스리겠다면 이 포수가만으로 충분하지만 만약 천하를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신다면 관중이 아니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죠. 결과적으로 제환공은 춘추 전국시대의 패자로 우뚝 섰고 관중은 빼어난 재상으로 이름을 날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중을 추천했던 포수가 그 둘의 우정을 훗날 사람들은 관포지교라고 부르고 이것은 친한 친구의 사귐, 아주 가까운 친구의 우정을 가리키는 말이 되죠. 관중과 포수가 사이처럼. 그러나 관중의 말을 들어보면 실제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친한 친구 맞아? 좀 일방적이란 느낌이 들거든요. 관중의 말을 원문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관중왈, 관중이 말하기를 오, 시, 곤시. 오, 내가. 시자는 보통은 시작이란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예전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내가 옛날 곤시, 힘들 때. 자, 이 관중의 말은 관중이 재상이 돼서 성공한 이후에 돌아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옛날에 힘들 때가 있었는데 상, 여, 포, 수, 고. 상자는 무엇을 해본 적이 있다란 뜻입니다. 여, 포수, 포수가와 고. 장사를 해본 적이 있었다. 분, 재리. 재리는 뭐 직역을 하면 재산과 이익이죠. 뭐 장사를 했으니까 이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문을 분, 나누는데 다, 자, 여. 자, 스스로에게 다, 더 많은 것을 주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관중과 포수가가 동업을 한 거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근데 5대5로 가져가지 않고 뭐 6대4. 제가 관중을 좀 보면 아마 7대3 내지 8대2 정도로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야 그건 아니지라고 할 테지만 포숙, 불, 이아, 위탐. 포숙은 아, 나를 두고 탐욕스럽다고 하지 않았다. 지, 아, 비냐. 아,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았던 까닭이다. 아, 포수가 훌륭하죠. 이어지는 내용. 오, 상, 위, 포숙, 모, 사. 관중도 맨날 포수가한테 밥만 얻어먹고 이렇게 신세 지내기 좀 그랬나 봅니다. 오, 내가 상, 일찍이 위, 포숙. 이때 위자는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포숙을 위해 모사, 일을 꾸몄던 적이 있다. 그런데 갱궁곤, 궁자나 곤자나 다 힘들다는 뜻입니다. 근데 더 힘들어져 버렸다. 포숙, 불, 이, 아, 위, 우. 그러나 포숙은 나를 두고 어리석은 놈이라고 하지 않았다. 지, 시, 유리, 불리야. 시, 때에 유리할 때가 있고 불리할 때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이 고전이라고 해서 옛날 사람이 글이라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같은 마을에 성장했던 관중과 포수가가 있습니다. 가난한 관중을 포수가는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편의점에서 먹을 것도 사주고 햄버거도 사주고 그랬대요. 이 둘이 이제 성인이 돼서 장사를 합니다. 동업을 하는데 포수가는 이윤이 생기면 한 20% 가져가고 관중이 한 80% 가져가는 상황에서 관중이 이 사업 자금을 가지고 내 주식에 투자한 겁니다. 이 포수가한테 잘해줘야지. 근데 홀랑 날렸어요.
근데 포수군 이런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하지 않고 그럴 때도 있는 거지라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5, 상, 3, 4, 3, 견, 축어군. 내가 상, 일찍이 3, 4. 이때 사자는 벼슬 자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3, 견, 축어군. 이때 견자는 보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걸 당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축자는 내쫓기다. 내가 3번 벼슬 자리를 나아갔지만 3번 임금에게 쫓겨났다. 포숙 불, 이, 아, 위, 불초. 포숙은 내가 불초. 불초라는 말 들어보셨죠? 불초소생이 이럴 때 불초입니다. 못났다는 뜻입니다. 포숙은 나를 못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지, 아, 불조시야. 아, 내가 불조시. 때를 조자는 만나다는 뜻입니다. 내가 때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5, 상, 3전, 3주. 내가 상, 일찍이 3전, 3번 전쟁터에 나아갔다. 3주, 3번이나 달아났다. 포숙, 불, 이, 아, 위, 겁. 포숙은 나를 겁쟁이라 하지 않았다. 지, 아, 유, 노모야. 나에게 노모, 늙은 어머니가 계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공자규패. 공자규가 패배하고 소홀 사지. 소홀은 사람 이름입니다. 소홀은 따라 죽었는데 오, 유, 수, 수욕. 유수는 옥에 갇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신체가 묶이는 걸 유수라고 합니다. 나는 옥에 갇혀 수욕.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을 때 포숙, 불, 이, 아, 위, 무치. 포수가는 나를 무치, 부끄러움도 모르는 놈이라고 하지 않았다. 지, 아, 불수, 소절. 이, 치, 공명, 불현우, 천하야. 지, 알았던 거다. 내가 불수 소절. 소절은 작은 절개란 뜻입니다. 작은 절개를 불수,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치,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공명이 천하에, 이 공명이라고 하는 건 공적을 세워서 명성을 떨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천하에 떨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이 이 모든 이야기의 관중의 총결어죠. 생하자 부모, 지하자 포자야. 생아, 나를 낳아준 것은 부모지만 지아, 나를 알아준 건 포수가였다. 다시 원문을 보면 그래서 끊임없이 지자가 나옵니다. 지아 빈냐, 내가 가난하다는 걸 포수가는 알았고, 시유리 분리야. 좋은 때와 나쁜 때가 있다는 걸 포수가는 알아주었고, 지아 불조시야. 내가 때를 만나지 못했다는 걸 알았고, 지아유 노모야. 나에게 어머니가 있다는 걸 알았고, 지아 내가 뭘 부끄러워한지를 알았고, 그래서 생하자 부모, 지하자 포자야. 나를 낳아준 것은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건 포수가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번역문 읽어보겠습니다. 관중이 말했다. 내가 예전에 어려운 시절 포수가와 장사를 했다. 이익을 나누는데 내가 더 가졌지만 그런데도 포수가는 나를 탐욕스럽다 하지 않았다. 내가 가난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포수가를 위해 일을 꾸몄지만 상황이 더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도 포수가는 나를 어리석다 하지 않았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3번 관직에 나가 3번 쫓겨난 일이 있었다. 그런데도 포수가는 나를 못났다 하지 않았다. 내가 때를 만나지 못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3번 전쟁터에 나가 3번 달아난 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포수가는 나를 겁쟁이라 하지 않았다. 나에게 늙은 어머니가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공자 규가 죽고 소홀은 따라 죽었는데 나는 옥에 갇혀 놀림거리가 되었다. 그런데도 포수가는 나를 부끄러움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작은 절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천하의 이름을 떨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를 낳아준 건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수가였다. 만약 포수가가 없었다면 관중은 꼼짝없이 옥에 갇혀 죽었을 겁니다. 명재상 관중의 이름이 역사에 남을 일도 없을 거죠. 그래서 관중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하자 부모, 지하자 포자야. 관중에게는 포수가가 부모의 견줄 만큼 중요한 존재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모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존재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기 관한열전에 실린 이 관중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관중은 꽤 많은 실패를 경험한 인물입니다. 장사를 해봤는데 사업에도 실패하고 전쟁터에 나가서는 도망쳐 돌아와 놀림거리가 되기도 하고 관직에 나갔지만 쫓겨나기도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 사업도 안 돼, 취직도 안 돼, 뭐 해도 이것저것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집안도 가난해. 그럴 때마다 포수가가 늘 관중편에 있었습니다.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요. 관중은 포수가 때문에 힘을 얻어 다시 도전할 수 있었겠죠. 지난 시간에 그 알아줌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사기는 알아줌이라고 하는 주제를 깊이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알아줌이라고 하는 주제, 나를 알아준다는 것. 그래서 이제 원문에는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지하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저는 이 문제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절실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인간은 무수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위치와 역할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잖아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 때 그게 되게 저에게 힘이 되었던 시간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 별게 아닌 이야기인데 아주 작게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좋아요 하나만으로도 뭔가 사람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는 건 무엇일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죠. 21세기 이놈의 SNS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관종이 다 되어가고 있다고. 그 책 아십니까? 관종의 시대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관심종자의 시대. 나에게 관심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나 거꾸로 보면 그렇게 물론 뭐 서구의 표현을 하면 뭐라고 하죠? 나르시즘적 그런 존재가 그럼 출현한 거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볼 수도 있어요. 항상 인간은 그렇게 살았던 존재가 아닐까? 그리고 특히 동아시아 인간들은 이치, 알아줌이라고 하는 거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동아시아에서 인간들은 이 관계 속에 자기 위치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어디에 있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이 관계를 통해서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무의미를 되게 참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미를 찾는 존재로서 자신을 알아줄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럴 때 비로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 관중은 사실 이 고전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세계 속에 있는 뭐랄까요? 이 사람들의 위치를 가늠하기 힘들 때가 있는데 관중은요. 이 중국 고전 안에서 엄청난 인물입니다. 지금이야 빼어난 재상이라고 하면 여러 인물을 떠올리죠. 오늘날 우리에게 되게 많이 익숙한 삼국지 같은 책을 읽었던 사람에게는 제갈량을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소하, 장량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관중은 그보다 앞서 있는 그에 견줄 만한 혹은 그보다 더 큰 인물입니다. 실제로 삼국지를 읽어보시면요. 제갈량은 스스로 관악, 관중과 악의의 스스로를 빗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어요. 삼국지를 보면 야, 너 같은 애가 관중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왜냐하면 관중은 엄청나게 커다란 사람으로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인물이었거든요. 관중은 자신이 섬겼던 임금을 패자로 만들었고 악의는 사기 읽을 때 한번 만나게 될 겁니다.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인물이니까. 제갈량은 나는 관중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출사를 합니다. 관중은 요즘 말로 하면 킹메이커였던 거예요. 아주 전통 속에 있는. 제환공을 패자로 만든 관중,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 관중은 빼어난 재상을 대표하는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중국 역사 소설이나 중국 역사 같은 거나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그런 거 가끔 나옵니다. 맞네. 태조 이성계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내가 조선의 관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 조광조가 스스로를 관중이 견주었죠. 근데 그거는 그냥 뭐 이야기 속의 인물의 자신을 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하나의 어떤 인물이자 하나의 모범으로서 관중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관중에게도 아주 쓰디쓴 실패가 많았죠. 포수가가 없었다면 관중의 이름이 세상에 남지 않았을 거고, 따라서 관포지교란 그저 친한 친구 사이를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알아줌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힘을 보여주기도 하죠. 따라서 이 이야기를 읽는 사기의 독자들은 관중의 말을 곱씹으며 포수가 자리에 다른 사람 이름을 찾고 싶겠죠. 나를 낳아준 건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건 땡땡이었다 라고. 참고로 이 관한열전은 오늘 소개하진 않았지만 관중과 안영 두 사람의 열전입니다. 둘 모두 제나라의 빼어난 재상이었고요. 관중의 이야기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이야기만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나 관한열전을 직접 읽어보시면 이 안영 이야기도 재밌고요. 이때도 역시 알아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열전은 여러 가지 주제가 뒤섞여 있는 책이긴 합니다. 워낙 많은 인간군상이 있고요. 그러나 저는 사마천의 사기열전 속에 있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알아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마천은 백이열전에서 아무리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비들이 있으나 그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때를 나는 많이 보았고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들을 누군가는 알아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냈다면 본격적으로 춘추전국시대 이야기를 펼치는 그 뒤에 백이열전 다음에 바로 관한열전입니다. 여기에서는 알아줌이라고 하는 주제를 관포지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사마천은 그러면 누구 자리에 있고 싶은 걸까? 관중 자리일까? 포수가 자리일까? 저는 사마천을 읽으면서 포수가에 대한 존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는 누구를 알아줘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태도. 아마도 그것은 물론 자기 주변에 있는 실제적인 관계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사마천이 사랑했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을 꺼내주는 포수과 같은 사람으로서 관중을 만들었듯 사마천이 하나의 기록자로서 그들의 이야기를 알아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적어줌으로써 내가 포수가처럼 또 다른 인물을 누군가를 당신들에게 소개해 줄 거야 라고 하는 포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다른 하나의 뭐랄까요? 서문고 같은 느낌도 들죠.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여기 나올 겁니다 라는 식으로. 자, 아주 유명한 관포지교에 얽힌 원문들과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제가 원문과 그냥 짧은 원고를 가지고 나눴고요. 뒤에 쓰기 자료를 제가 붙여드렸습니다. 한번 혼자 본문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쓴다는 것 자체에 물리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떠셨나요? 이 관중과 포수가 이야기. 관중 이야기는 사실 고전을 공부하다 보면 관중이라고 하는 이름은 툭툭 튀어나옵니다.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그리고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판도를 바꾸었던 새로운 권력 구조를 창출했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중이.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관중 이전에 포수가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약간 이게 이제 한문에 읽는 재미인데 이 문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이렇게 한문이 읽으면 이게 대꾸가 있습니다. A, B 이게 약간 강조가 돼요. 이렇고 하다가 나중에 한 줄로 빵 정리해주는 문장이 나오죠. 생하자 부모, 지하자 포자야. 나를 낳아준 건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건 포자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관포지교를 그냥 뭐 관포지교, 중마고우 뭐 이런 거 외우지 않습니까? 아, 친한 친구, 어렸을 적 그래 뭐 우리말로 하면 땡땡 친구 뭐 이런 거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 뭐야 포수간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어? 막 이런 걸 보고서는 뭐야 배신이다. 관중은 이 소거리 없는 놈 막 이러면서 막 그래도 부럽다 막 이런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